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알아보면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들이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온 동네 입지는 다 파악하라고 하고 공급량, 적정 수요량, 금리, 유동성 지표, 정부 정책 등등 수많은 정보들과 지표들을 보라고 하지만 정작 뭘 봐야 할지, 어디서부터 공부해야 될지 진짜 막막하기만 하죠. 이걸 다 알고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투자하는 사람이 진짜 존재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특히 우리 같은 직장인은요, 퇴근하고 밤 10시에 앉아서 이걸 다 보기는 너무 벅찹니다. 그리고 본다고 해도 그 모든 정보를 다 취합해서 합리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건 불가능에 가깝죠. 그 정보들 중에서 현재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뭔지, 그리고 어떤 변수가 가장 중요할지 판단하는 게 진짜 선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자니 조급하고 뭔가 시작은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많은 정보 속에서 뭐부터 해야 될지를 사람들이 잘 몰라 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회사 다니면서 공부하고 주말마다 발품 팔고 지금은 월세 수익이 월급을 훨씬 넘어서는 구조를 만들었죠. 그래서 오늘은 저처럼 직장 다니면서 부동산 투자를 하려는 분들께 투자자들이 투자하기 전에 꼭 체크하는 5가지가 무엇인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로는요, 시장의 큰 흐름을 보는 겁니다. 이런 시장 환경에서 이런 투자를 해도 괜찮을까? 이런 판단을 할 수 있게끔 큰 흐름을 봐보자는 거죠. 가장 먼저 부동산 정책을 유심히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가 지방주택에 대해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규제를 완화한다면 그건 지금 지방주택을 사도 되는 시기일 수도 있다라는 신호가 됩니다. 특히 취득세 중과 배제, 보유세 완화, 양도세 중과 배제 이런 류의 규제 완화들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수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투자자가 가지고 있는 유동성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돌리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책은 시장의 분위기를 바꾸는 레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초보자일수록 개인의 감보다는 정부가 지금 어디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지 먼저 읽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금리와 같은 거시시장 환경을 꼭 봐야 됩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같은 월세를 받아도 이자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내 손에 남는 순수익이 커집니다. 그리고 그 순수익이 커진다는 거는 건물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자, 마지막으로는 정부의 재정정책을 봐야 됩니다. 정부의 재정정책은 금리와 더불어서 시장에 돈을 풀거나 줄일 수 있는 변수입니다. 만약에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추구하는 정부라면 시장에 돈이 풀릴 거고 결국 그 돈이 자산으로 쏠리겠죠. 그런데 만약에 금리까지 떨어지는 추세다? 돈 풀리는 속도가 굉장히 빠를 수 있고 자산 가격의 상승폭도 우리 생각보다 높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거시적인 환경은 봤으니까 미시적인 물건 내용을 봐보죠. 두 번째는 정말 중요한데요. 어떤 물건이든 수익률로 바라보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수익률이란 결국 내가 버틸 수 있는가에 대한 기준이거든요. 실제로 수익률이 10%일 때, 20%일 때, 30%일 때 운영체감상 버틸 수 있는 힘이 너무너무 다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 갑자기 공실이 생기거나 예상 못한 수리비가 들거나 아니면 금리가 급격하게 올랐을 때 수익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버티기가 쉽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수익률은 결국 가격에도 반영됩니다. 많은 분들이 가격이 오를 만한 지역인가요? 이런 거를 물어보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월세가 잘 나오고 유지비를 뺀 순수익이 좋은 건물을 많이 싸게 사는 게 중요하다고요. 동네를 따지는 것보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물론 지역 입지는 매우 중요하죠. 하지만 지방 다가구 시장에서는 수익률이 곧 자산의 가치를 말해주는 신호입니다. 다시 말해서 좋은 위치를 비싸게 사면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수익률 계산을 반복했습니다. 엑셀 파일 하나 만들어서 이자, 취득세, 월세, 공실률 다 넣고 1년 뒤에 내 손에 뭐가 남는가를 계속 따져봤어요. 이게 쌓이다 보면 어떤 물건은 좋아 보여도 절대 사면 안 되는 물건인지, 어떤 물건이 조금 허름해 보여도 꼭 사야 되는 물건인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싸게 살 수 있는지 따져봅니다. 진짜 중요한 건요, 그 부동산을 얼마에 살 수 있느냐입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건물을 사서 월세를 2년 동안 잘 받아왔어요. 그런데 2년 후에 그 건물을 10억에 다시 팔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게 좋은 투자일까요? 정답은 별로인 투자입니다. 왜냐면 그 2년 동안 월세를 벌긴 했지만 그 건물을 팔고 나는 또 다른 자산을 갈아타기 위해서 자산 규모를 늘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10억에 사서 10억에 다시 팔면 나의 자산가치 증대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투자가 아주 애매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지방은 서울처럼 단기간에 자산가치가 오르진 않거든요. 그래서 월세 수익 외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동으로 생기는 시세 차익을 크게 기대하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 살 때 가격을 엄청 싸게 사야 됩니다. 그러면 싸게 샀다라는 거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동네 주변에 비슷한 규모랑 비슷한 구조, 그리고 비슷한 임대 상황, 비슷한 호실수, 이런 것들, 이런 조건들이 비슷한 매물들과 비교해서 내가 사려는 물건은 다른 물건들과 얼마만큼 차이 나는지를 따져보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지금은 전세 시장과 자영업 시장이 매우 안 좋기 때문에 엄청나게 싼 물건들이 종종 급매로 나오는 상황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경매 시장에서도 지금은 지방 다가구를 아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들이 꽤 많이 있어요. 다만 반드시 현장을 확인해서 싸게 나온 이유가 뭔지, 그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인지 아니면은 지금 내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인 건지는 꼭 구분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현장을 꼭 가봐야 됩니다. 요즘에 인터넷 정보가 워낙 잘 돼 있어서 실거래가, 건축연도, 구조, 임대시세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면 굳이 가봐야 되나요? 근데 현장은 다릅니다. 제가 옛날에 임장 가봤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인터넷으로 조사했을 때는 입지도 너무 괜찮았고 구조도 깔끔하고 수익률도 괜찮고 매매가도 매우 낮았어요. 그래서 현장 확인해 보려고 한번 갔더니만 동네에 악취가 엄청 심하고 좀 할렘가 같은 느낌이 나는 동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임차인 구성이 한국인이 아니고 이제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건물들을 좀 사용하고 있었죠. 또 어떤 동네는 네이버 부동산에 월세 전세 물건이 거의 없는 것처럼 나와 있어서 임차 놓기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 동네 부동산에 가보니까 그 동네는 임차를 네이버 부동산에 안 내놓더라고요. 부동산이 들고 있는 공실이 엄청 많은 동네였어요. 그리고 꼭 직접 가서 들어야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가보면 부동산 사장님들이 해주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정보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동네는 외국인 임대가 더 잘 나가요. 공실 나면 보통 2주면 다 나가요. 이런 것들은 절대 인터넷에서 찾을 수 없는 그 현장의 감입니다. 실제로 그 지역에서 임대 수요를 현장에서 겪고 있는 사람만 알려줄 수 있는 걸 내가 꼭 들으러 가야 된다는 얘기죠. 정리하자면 조사하면서 생기는 애매한 부분은 현장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 인터넷으로 모은 정보가 현장과 일치하는지도 검증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만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를 채우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저는 임장은 귀찮아도 무조건 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결국 투자 실패 확률을 낮추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5번째입니다. 경매 사례로 감을 키워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경매는 무조건 어렵다, 법 공부해야 되고 잘못하면 망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경매는 제대로 공부 안 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낙찰가라는 건 시장의 심리를 가장 빠르게 보여주는 수치예요. 이 경매 시장은요, 시장의 흐름을 보여주는 온도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 다가구 물건은 급하게 나오는 물건, 시세보다 싸게 나오는 매물,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경매는 지금도 충분히 유효한 매수 수단이에요. 그리고 경매를 직접 안 하더라도 낙찰가 분석을 해보면 그 지역의 시세 흐름을 거꾸로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방식이죠. 첫 번째로 최근 낙찰된 건물을 찾아보고요. 두 번째로는 등기부와 현황조사서를 열람을 합니다. 그리고 그 건물의 월세 수준, 구조, 층수, 위치 등을 인터넷으로 파악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낙찰가가 시세 대비 얼마였는지 확인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경매가 진행됐을 때 입찰한 사람들의 수를 확인합니다. 입찰한 사람의 수를 왜 확인하냐면 그 물건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유추되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물건 자체가 좋았기도 했겠죠. 하지만 당연히 그 동네가 기본 이상은 되니까, 그러니까 공실률이 폭발해서 망하기 직전인 동네는 최소한 아니니까 낙찰을 받았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재조사해서 저 사람은 저 물건을 왜 이 가격에 샀을까를 역추적해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 동네는 이런 물건을 이런 가격에 사려는 수요가 이만큼 있구나, 여긴 투자자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구나, 이런 감이 생깁니다. 초보자라면 이런 식으로 연습용 경매 분석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경매를 당장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연습 삼아서 한두 개씩 분석해보면 매수 감각이 훨씬 빨리 생겨요. 제가 실제로 공부 초기에 했던 방법입니다. 낙찰자는 왜 저 가격에 샀을까? 나라면 저 가격에 살까? 비슷한 건물은 주변에 얼마에 나와 있을까? 저 낙찰자는 저 가격에 사서 한 달에 얼마나 벌게 될까?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로 연습하는 거예요. 그게 실전이 됐을 때, 내가 진짜 투자하려고 했을 때 진짜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시장 흐름부터 봅니다. 정책과 금리, 큰 그림 먼저 보는 거고요. 거기에 플러스 정부의 재정 정책까지 같이 확인을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수익률 계산부터 연습합니다. 내가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싸게 살 수 있는지 따져봅니다. 네 번째로는요, 현장을 꼭 가봐서
내가 실제로 인터넷에서 조사하다가 잘 모르겠는 부분, 찝찝한 부분을 꼭 다 확인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매 사례로 감을 키워주는 거예요. 이 5가지를 먼저 해보세요. 이거를 했을 때 나에게 맞는 부동산 투자 전략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나만의 기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막막했고 퇴근하고 졸린 눈 비비면서 이런저런 영상도 보고 주말마다 먼 지방까지 임장을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지금은 회사 다니면서 월급보다 월세를 더 많이 받게 됐고 스스로 내가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실력이 올라오기도 했어요. 이렇게 저처럼 직장 다니면서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제 영상에 좋아요, 구독을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유튜브 화면에 제 영상이 쉽게 노출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또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 가지고 와볼게요. 오늘도 함께 시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